올림포스의 유닛 10 프랙티스 1 살펴봅니다. 준비되시죠? 출발합니다. Our complex brains might have evolved to establish strong social bonds, but defining what should be part of that social group appears to be rather flexible. 자, 이 문장은 and, but 병렬 접속사로서 앞과 뒤에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but 앞의 문장은 our complex brains가 주어이고 might have evolved가 동사입니다. but 뒤에는 defining 동명사가 주어이고 이 동명사의 목적어 명사 절로서 what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defining의 목적어입니다. 주어는 defining이지만 주부는 appears 앞에까지입니다. 예, but 뒤에 동사는 appears고요. 예, to be는 appears의 목적어가 되겠죠. 자, 문장 구조는 이제 파악이 됐고요. 자, 문법 보겠죠.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몰라. might have pp는 좀 더 불확실한 의심이죠. 예, 방법이 없어요. 뭐뭐 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답니다. 자, 우리의 복잡한 뇌는 진화했을 수도 있다. 뭐 하도록 목적을 나타내네. 예,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만들도록 진화했을 수도 있다. 됐나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의하는 것은 규정하는 것은 다소 유연한 것처럼 보인다. appear to 부정사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요. 다소 유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 무엇을 정의하는 거냐? what? 예, 간접 의문이 됩니다. 무엇이 그 사회 집단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지 됐나요? 어떤 것이 사회 집단의 일부분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다소 유연성 있게 보인다. 자, 유연하다라는 말은요, 사회적 그룹에 포함되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변화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some people treat their pets as if they are members of their family, 컴마 찍고 and believe they can relate to the pet's needs, desires, fears, and dreams.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대합니다. 그들의 사람들이죠. 반려동물을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현재형 동사 썼네요. 마치 그들이 이 누구예요? 애완동물입니다. 마치 그 반려동물이 자기 가족의 구성원인 것처럼 식구인 것처럼 애완동물을 대합니다. 됐죠? 그리고 동사 나왔네. 그럼 believe의 주어는 뭘까? people이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습니다. 자기들이 이 대는 누구예요? people을 얘기합니다. can relate to the past 애완동물, 반려동물의 필요, 요구, desires 욕망, fears 두려움, 그리고 꿈도 뭐 할 수 있다고 연관 지을 수 있다고. 우리가 relate를 연관 짓다 이렇게 관계 짓다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두세 번째, 세 번째 뜻에 이해하고 공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올림포스 교재의 특징, relate가 계속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랬고요. 개정 전에도. 예. relate to, 무엇을 이해하고 공감하다.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반려동물의 수요, 요구하는 것, 욕구, 욕망, 두려움, 꿈도 공감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주의하시게 이 they, their 있죠? 그런 거. 예, 또 their, 또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연결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 others see animals as distinct from humans and wouldn't think of talking to one as if it was a friend. 자, some 나왔죠? others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자체가 주어예요. see A as B죠. A를 B로 간주합니다. 동물을 별개의 것으로 형용사입니다. distinct from 뭐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동물들을 간주합니다. 형용사지만 그렇게 해석합니다. 인간과는 별개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주어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would not think of 뭐뭇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의지예요. 예. 뭐뭇에 관해 생각하려고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one 이 도대체 one 애완동물 얘기예요. 동물과 말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마치 it was a friend, 그것이 친구인 양, 친구인 것처럼 동물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을 좀 제기하죠. 이 원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가리키는데 앞에 복수 보통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 부정대명사인데 왜 once 하지 않았느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예. 원래 이 one 하게 되면 one animal 하나를 지칭하는데 once를 쓰게 되면 여러 동물을 지칭할 때 적합을 합니다. 문맥상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를 once 해줘야 됐었어요. 예.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런데 하나하나의 동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 동물과 한꺼번에 말하지 않잖아요. 초인적인 초능력자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아마 one 하나로 이렇게 단수 취급했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Many people keep the ashes of a deceased loved one nearby, 컴마 찍고 believing those ashes continue to serve as some link to their existence. 이것도 헷갈리네요. 많은 사람들은 간직합니다. deceased,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보관합니다. 가까운 곳에. 그리고는 믿습니다. 믿으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믿습니다. 그러한 죄가 유골이죠. 계속해서 역할을 할 거라고. 어떤 역할? 그 돌아가신 분들 존재와의 어느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계속한다고 믿습니다. 그럽니다. 낙골당에 모시지 않고 낙골당이죠. 근처의 낙골당이나 가까운 집안 어디나 이렇게 모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존재와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한다. 그 제가 유골이 그렇게 믿는 거죠. 요 주의하세요. deceased입니다. deceased deceased가 돌아가시다, 죽다 그 말이에요. deceased는 사망한 고인의 그런 말이죠. Even if inanimate입니다. inanimate objects don't have a distinct personality. 자, 이거 좀 보겠습니다. 비록 무생물이죠. 무생물의 대상, 그러니까 무생물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독특한 구별되는 특성,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격이라고 할까요? 비록 무생물이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many of us,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still attribute certain human characteristics to non-human objects or beings. 끊습니다. such as는 like와 같으니까요. 뭐뭐과 같은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attribute A to B. 이거 보세요. attribute A to B. A가 여기 나와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attribute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는 B에 귀속시킨다. 그런 말인데요. 좀 어려워 이게. 이 구조에서 아무튼 to 앞에 나와 있는 것은 B의 덕택이다 이런 말인데 여전히 무생물 대상물이 구별되는 개별적인 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개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특정한 어떤 인간적인 특성을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존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버려요. attribute 특성, 어떤 인간적 특성이 인간이 아닌 대상물 또는 존재에 있다 라고 생각해버린다. 인간적 특성을 비인간적인 대상물로 돌린다. 이 말이 이상하죠. 다시 한번 어떤 인간적 특성이 비인간적 사물이나 존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뭐와 같은 pets, dolls, even cars and memorabilia. memorabilia. 애완동물, 인형 또는 심지어 자동차와 memorabilia, 기념품과 같은 비인간적 사물이나 존재에 인간적 특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인간이 사회적 유대와 관련하여 어떻게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가 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내용 정리 봅니다. 사회적 유대의 형성. 우리의 복잡한 두뇌는 강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도록 진화했겠지만 도대체 무엇이 사회적 집단의 일부가 될지 정의하는 것은 변화무쌍하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처럼 대하며 그들의 필요, needs, 그리고 감정에 공감한다고 믿습니다. related to. 세 번째, 동물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동물을 인간과 구별하여 보고 동물과 친구처럼 대해야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wouldn't think of 있죠. talking to 이렇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유골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의 유골을 가까이에 두고 그것이 그들의 존재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또 믿습니다. 이건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inanimate, 무생물이잖아요. 다섯 번째로 무생물에 대한 인간적 특성을 부여해버리는데요. 무생물이 distinct personality, 개별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제가 인격이라고 그러네요. 개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반려동물, 인형, 자동차, memorabilia, 기념품 등 비인간적인 대상에 인간적인 특성도 부여하곤 합니다. 그래서 말도 하잖아. 인형하고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글은 인간이 사회적 유대와 감정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며 사람들마다 동물이나 사물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Practice 1 상당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 우리는 Practice 2로 넘어갑니다.